안녕하세요. 팀 포트레츠의 사진가 김지우입니다. 오늘은 시그마 FP의 컨셉과 외형의 특징, 그리고 스펙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시그마 FP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2019년 11월 현재 세상에서 제일 가볍고 작은 카메라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덜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덜어내서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나중에 파츠의 조합을 통해서 기능을 확장하자는 점. 바로 이 점이 굉장히 특이한 카메라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9일 FP 런칭 파티에서 발표를 가졌었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상품 담당 기획자이신 타다미야님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그는 굉장히 솔직한 어조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 시그마가 지향하는 것은 타 브랜드가 만들지 않을 카메라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카메라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관점으로 카메라를 만들고 있는 시그마.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카메라 시장에서 아직도 이런 회사가 있고 계속해서 전개해 나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굉장히 멋있고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FP의 크기와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인 FP는 SD카드와 배터리를 제외한 가격이 370g, 타사의 동급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약 100에서 최대 300g까지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크기로 비교하자면 타사의 APS-C 크롭 바디들과 거의 유사한 크기를 가집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브 카메라와 좌측, 우측, 양측 길이는 거의 비슷했으며 두께가 살짝 두꺼운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그마 FP에 대한 스펙 부분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를 상징하는 것은 4배열 센서였습니다. R, G, B 세 개의 채널이 레이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색 재현력과 디테일 재현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 그 특징이었습니다. 4배열 센서의 경우에 다른 베이어 센서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징들로 인해서 시그마만의 매니아층이 형성될 정도였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근본 FP는 베이어 센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본 FP에서는 시그마는 돌연 베이어 센서를 채택했습니다. 2460만 화소 정도의 베이어 센서인데요. 시그마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시그마는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질 것이다. 사진의 예술적인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4배열 센서 카메라와 그리고 빠른 센서빌리티와 동영상 창작을 위한 베이어 센서 카메라. 이 베이어 센서 카메라의 시초가 바로 근본 FP인 것입니다. 근본 베이어 센서에 대해서는 추후 사진 리뷰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사용해본 바 고감도 촬영 시 노이즈가 굉장히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로우 파일이 가지고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와 관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나중에 리터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표현의 폭이 크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시그마의 베이어 센서 채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그마 FP는 소형화, 경량화를 위해서 걷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걷어냈습니다. 여기에는 뷰파인더, 즉 EVF 또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촬영은 후면에 있는 LCD 창을 통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시그마 FP의 액정은 TFT 컬러 LCD, 화면 비율은 3:2고 그리고 210만 화소를 가집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 야외에서 시인성은 충분했습니다. 스위블 혹은 틸트 액정이 아닌 것은 아쉽지만 이 카메라의 목적이 브이로깅 등의 캐주얼한 촬영보다는 소규모 프로덕션의 독립영화 촬영 혹은 상업 촬영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은 상쇄될 만한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장 매체는 SD카드로 SD, SDHC 그리고 SDXC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UHS-2 포맷 또한 지원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큰 동영상 파일인 시네마 DNG를 위해서 삼성 T5 등 외장 SSD를 지원합니다. 시그마 측에서는 삼성 T5에 대한 이런저런 테스트가 충분히 검증되었으므로 T5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최근에 촬영 감독님들이 거의 대부분 T5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덜어낼 것은 덜어낸다. 이 컨셉답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F 또한 덜어냈는데요. 또 덜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핫슈였습니다. 생각해보면 핫슈에 무엇인가 다른 장치를 한 뒤 촬영하는 경우가 스냅 사진가들 같은 경우엔 굉장히 적을 것입니다. 해서 핫슈도 과감하게 덜어냈고요. 대신에 카메라를 구매하셨을 때 같이 포함된 파츠를 통해서 외부 핫슈 파츠를 따로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과감하게 버릴 것들은 다 버린다 라는 관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카메라 본체 42포인트의 방진방적 실링 처리를 했습니다. 스펙상으로는요 86%의 습도까지 작동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간이 작아서 이게 어디까지 버티나 테스트할 그럴 만한 환경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스펙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자유롭게 터프한 상황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렌즈 마운트의 경우 L 마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다시피 라이카, 파나소닉 그리고 시그마가 협업해서 만드는 마운트 공동체입니다. L 마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사의 여러 가지 렌즈들과 그리고 시그마의 다양한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즉 굉장히 다양한 렌즈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카메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비디오그래퍼들 같은 경우엔 파나소닉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감하게 빼버린 것들 중 하나는 기계식 셔터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식 셔터를 빼버리고요. 이 카메라는 풀타임 전자식 셔터로 작동합니다. 셔터 속도 지원 범위는 30초부터 8,000분의 1초까지, 거기에 벌브 셔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스펙이네요. 풀타임 전자 셔터의 경우 기계식 셔터를 빼버림으로써 카메라를 더욱 작고 가볍게 만드는 데는 장점이겠지만 단점으로는 연사 시 상위 왜곡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그리고 추후 이야기하겠지만 동조 속도에 문제가 존재합니다. 장점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셔터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셔터의 움직임에 따른 카메라 쇼크가 없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겠네요. 내장 마이크는 스테레오 마이크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동영상 리뷰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카메라 보드와 LCD 사이에 대형 히트싱크를 위치시켰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를 오랫동안 작동할 때 온도를 적절하게 컨트롤해 줄 수가 있죠. 이것은 야경 촬영을 하는 등 오랜 셔터 스피드를 사용하거나 가장 큰 부분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오랫동안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제어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카메라의 굉장히 큰 장점인 동영상 무제한 촬영, 바로 이 부분에서 온도를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해본 바 25도의 실내 온도 환경에서 약 2시간 동안 연속 구동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컨셉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뺄 걸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남은 것은 직사각형 박스밖에 남지 않았죠. 정말 미니멀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함께 발매한 45mm f2.8 DG DN 렌즈와 조합 시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죠. 오른쪽 엄지가 파지되는 부분에 약간의 요철 처리와 고무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립감이 조금 향상되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 별매 제품인 HG11 제품을 통해서 그립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기간 중에 스냅 촬영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이 그립을 붙인 채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립감은 안정적이었고요. 바디 아래쪽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우측과 그리고 좌측 모두 4분의 1 나사산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전용 스트랩 액세서리를 꽂아서 스트랩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영상 장비 혹은 삼각대 플레이트 여러 가지를 호환해서 장착할 수가 있으니 굉장히 큰 확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때때로 SNS 컨텐츠를 촬영할 때에는 세로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L플레이트를 활용하곤 하는데요. 이 경우는 L플레이트를 따로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바로 삼각대 플레이트를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작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렇듯이 새로운 카메라를 붙잡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 사용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조금만 사용해보면 이 부분이 그 부분이구나 하면서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UI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컬러 모드와 톤 컨트롤 모드 또한 뒷부분에 굉장히 쉽게 누를 수 있는 곳에 버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와 톤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사진 관련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시네 그리고 스틸 버튼이 이렇게 바로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해서 스틸을 촬영하다가 동영상이 필요할 시 바로 시네 모드로 돌려서 촬영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편한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다이얼과 버튼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만 단지 아쉬운 것은 셔터가 느낌이 아주 좋다라고 평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마 기계식 셔터의 부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찍는 손맛이 좀 덜하다고 할까요? 외부 연결 인터페이스는 USB 3.1 Type-C 그리고 HDMI Type-D, 외장 마이크 겸 릴리즈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지간히 다 있지만 아쉬운 점은 헤드폰 출력 단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제한이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브이로깅 등의 캐주얼한 동영상 촬영보다는 필드에서 본격적인 시네 카메라의 대안으로 사용될 것임을 고려해보면 수긍이 갑니다. 액세서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액세서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장 하쉬 유닛입니다. HU11. 이 외장 하쉬 유닛은 카메라의 왼편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카메라를 구매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같이 제공됩니다. 스트랩 홀더 한 쌍이 제공됩니다. 이 스트랩 홀더는 4분의 1 나사산으로 제공이 되고요. 양쪽에 묶어서 여러분들께서 목 스트랩 등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을 다른 파츠들에 조합해서 엮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듭니다. 아까 그립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HG11과 이것보다 더 큰 와이드 버전인 HG21이 별매로 제공됩니다. 스냅머신으로 사용 시 여러분들의 그립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그마의 렌즈들과 그리고 타사의 다양한 렌즈를 활용할 수 있도록 렌즈 컨버터 MC21 또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MC21의 경우는 캐논 EF 마운트와 그리고 시그마의 SA 마운트를 지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렌즈를 선택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동영상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들의 경우 렌즈를 캐논 렌즈를 좋아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때문에 캐논 마운트가 지원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이번에 같이 발매될 시그마의 45mm f2.8 DG-DN 렌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mm f2.8 DG-DN 렌즈 같은 경우엔 L 마운트로 발매되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렌즈의 바디와 그리고 후드 모두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굉장히 뛰어난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내구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더불어서 조작감도 굉장히 훌륭한 편입니다. 조작감 얘기를 렌즈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렌즈들에는 흔히 채택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조리개 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카메라를 사용할 때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조작감도 상당히 좋아서 실제로 촬영할 때 일부러 이 조리개를 제가 직접 돌려가면서 촬영했던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바디와 마찬가지로 렌즈 마운트 부분에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진 방습을 지원합니다. 해서 이론상으로는 시그마 FP에 45mm 렌즈를 장착 시에는 터프한 상황에서도 비가 살짝 내린다든가 눈이 살짝 내리는 등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촬영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MTF 차트들을 찾아봤을 땐 F5.6에서 F8에서 최고의 선회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F16에서 F22로 내려왔을 때 오히려 개방 조리개보다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개방 조리개일 때 화질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때문에 스냅 용도이며 아마도 개방 조리개 촬영이 잦을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약간의 주변부 왜곡 현상이 발생됩니다만 로우 파일로 촬영한 뒤 후보정 단계에서 렌즈 프로파일을 적용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디스토션을 조절해 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견인데요. 저는 스냅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외견이 예뻐야 된다,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FP에다가 45mm 마운트 했을 때 이 디자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마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예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FP의 대략적인 소개를 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사진 그리고 동영상 퍼포먼스와 관련된 컨텐츠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도 최대한 참고해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포트레치의 사진가 김재우였습니다.